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국정은 덩신, 선거는 귀신. 국정은 덩신, 선거는 귀신. 누구죠? 문재인입니다. 문화일보 칼럼을 자주 읽는 편인데요. 문화일보를 읽다 보니까 며칠 전에 박재균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있는데요. 윤석열이 나온 결정적 증거 해가지고 썼는데요. 그걸 읽고 맞다. 문재인은 사기꾼이다. 제가 그랬죠. 생양아치다. 그런데 국정은 덩신이고 나라를 파괴하고 오로지 문재인만 살기 위해서 선거는 귀신같이 조작을 한다. 대표적인 게 울산 부정선거 사건이고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서울에서 부정선거를 갖다가 하겠네요? 그죠? 그 사람들의 주장이라면은. 김희수란 분이 계신데 99999 99,999원을 고고TV에게 며칠 전에 보냈더라고요. 99,999원. 참 재미있는 분이시네. 과거에 어떤 분이 나 홍범도 장군의 자손입니다 하면서 2222 2222원 4444원 그 다음에 또 7777원 그 다음에 33,333원 그렇게 보내시던 분이 한 분 계세요. 4.15 총선이 패배하자 그때부터 아마 제 유튜브를 안 보시는 것 같은데 1원을 빼고 99,999원 나를 봐주십시오 했는지 용기를 내십시오 고고TV 그러셨는지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의 등장으로 조건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제가 항상 하는 드린 말씀이 1년 반 동안 윤석열은 항상 그대로 있었고 1년 전부터 윤석열은 정치를 선언을 한 것이다. 2월 3일 전에 4.7 보선 전까지는 나와야 한다 해서 다행히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을 문수의 정권을 쓰러뜨리려면 이 양아치 정권을 쓰러뜨리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국민의 봉기다. 국민이 거리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데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게 안 돼요. 20대 30대들은 그들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살자. 웰빙이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자는 게 목표입니다. 국가, 사회 인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 우리 잘못입니다. 거리 투쟁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거혁명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때까지 서울시장도 불과 2개월 20일 안철수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긴다. 박빙 열세에서 박빙 우세로 간다 하다가 12월 22일부터 안철수가 안동수를 주작하면서 나로 다니라 하면서 개판을 만들었다. 다행히 지금 오세훈이가 국힘 주자로 나오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고 오세훈이가 이길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서울시장 하나 가져온다고 선거혁명이 일어날 수는 없죠. 대권을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박영선의 지지율은 4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40%를.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도 편집된 게 있어요. 그 표본이 1000명, 2000명, 1000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돼요. 서울시 그러니까 4.15 총선 때 우리가 국힘 지지율이 20% 정도 갔어요. 갤럽 조사로.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45%까지 갔어요. 40%까지.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죠? 민주당 지지율이 30%에서 35% 갤럽을 말하는 겁니다. 국힘 지지율이 23%, 24%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4.15 총선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41.5% 정도, 41.6% 정도, 그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애들이 49%인가 52% 나왔죠. 그렇게 여론조사가 지금 편집이 되고 있었죠.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근데 현재는 보면은, 문재인 지지율 저거 40% 적어도 가짜 같고, 리얼미터하고 그 갤럽 조사가 공이 민주당 지지율이 30%에서 34%예요. 아무리 높게 줘도.
근데 국힘 지지율은 23%에서 32%까지 나와요. 낮게 잡아도. 그렇죠. 그러면은 현장에서 표로 연결될 때는 역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에선 오세훈을 반드시 밀어야 되며 당선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대두로 인해가지고 구심점이 윤석열이한테 어느 정도 생겼다. 윤석열은요, 원심력으로 기존 정치인이나 기존 정치판이나 정치공학적으로 빨려 들어갈 친구가 아니에요. 주관이 확실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 이런 경우죠.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광장을 열어버릴 겁니다. 광장을. 여의도 광장이 지금 공사 중이니까, 그죠? 그거 중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 광장도 열어버릴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나갈 준비가 돼 있다. 단 조건이 있다. 태극기 세력은 빠지고 유튜브 앵벌이는 빠져라. 그리고 태극기 세력 그 나이 드신 분들이나 중장년층이 가서 문재인 물러나라는 건 맞는데 그분들은 있어 오케이. 거기서 정광운동, 개교, 개독, 기독 세력은 빠져야 되며 그 다음에 거기서 연단해서 과거의 명망을 갖다가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마이크를 잡는 사람은 빠져야 되고 유튜브 방송도 빠져야 된다. 그들이 끼는 순간 일반 20대, 30대 또는 실생활과 자영업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과 미래 세력은 거기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권을 쓰려면 선거혁명으로 불가했어요. 왜? 야권을 대표하고 리드하는 주자가 없었다. 그게 윤석열이가 나왔고 또 서울시를 일단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니 그 광장이 열릴 것이다. 20대 30대가 선두에 서게 하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보면은 저도 뭐 부모고 그 시청자분들도 그러겠지만 요새 애들이 잘못됐어요. 그 우리 책임이 커요. 우리가 풍족한 생활에서 우리가 뼈 빠지게 노력한 생활을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 그러는데 그 자식들이 전부 다 지성은 있대, 지식은 있대, 지성은 없고 사회 국가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의 목표는 웰빙이에요. 요새 10대, 20대, 30대들이 목표는 웰빙이에요. 국가와 사회는 대부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자, 놀러 다니자. 그죠?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그 사회 발전사를 보고 정치 발전사를 보면 항상 20대, 30대들은 중심에 있어요. 자기들이 표로 심판한 정권이 이상한 짓을 하거나 국가를 망치거나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면 거리로 나옵니다. 현재도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선거, 작년에 그 촉발적인 선거를 하고 아주 난장판을 벌일 적에도 거기 중심이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나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와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조선 5천년, 조선 한반도 5천년 그 끈기와 인내가 말이죠. 실상화가 돼가지고, 지들이 완전히 나라를 뺏기거나, 지들이 죽을 때야 돼야 나오는 이 민족입니다. 4.19가 터진 거는 그 마산의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87 체제가 터진 것은 박종철과 이한열, 그죠? 죽음을 부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게 좋은 민족성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 민족성을 갖다가 응원하게 터지게 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을 탄압하고 독재를 했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20대, 30대가 안 움직이고 있죠. 그러나 20대들은 지금 분노가 폭발 직전입니다. 오히려 60대, 70대들이 은퇴 세대들이 나라에서 준 그 돈 가지고 먹고 살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애들하고 달라요. 광장을 열어야 되며 20대, 20대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게 된다. 조건은 같이 간다. 이런 문제예요. 지금 이 박정윤이라는 친구가 읽어보니까 문재인은 국정은 등신이나 선거는 귀신이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된다. 윤석열의 전쟁은 이제 시작됐다. 이런 칼럼을 씁니다.
지금 일반 그 평론가들이나 그 종편의 평론가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 한두 명, 두세 명 괜찮은 평론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100명 중에 한 두세 명만 괜찮은 애가 있고 나머지 97명, 96명은 다 쓰레기들입니다. 앵벌이들입니다.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편의 평론가나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내는 게 윤석열이 왜 그만뒀냐? 언제부터 그만뒀을까? 작년 조국 사태 이후로 또는 작년에 국감에서 윤석열이가 말이죠. 내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모욕적인 말을 추미애한테 들었다. 검찰총장직을 그만두면 사회에 봉사하겠다. 그때 정치선언을 했다 그랬죠. 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저는 그때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평론가들이라는 떨거지들이 하는 말은 중수처법 때문에 나온다. 수사기소분리 완전히 검찰을 파괴하겠다. 해체하겠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항상 준비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명분만 찾으면 튄다. 항상 말한 어구를 보면 국민과 상식, 헌법과 법칙. 요번에는 자유민주주의 보호, 국민의 보호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윤석열 같은 친구는 제가 쭉 보고 있었는데 제가 뭐 대단하겠어요? 저도 신문을 자주 읽고 깊이 읽고 잡지를 탐독하고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소설을 읽고.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정치가 뜻이 없었었죠. 그건 확실해요. 문제를 치러 올라가기 전까지는 정치가 뜻이 없어요. 검찰총장직을 마지막으로 자기의 명망을 쌓겠다는 친구였는데 윤석열을 정치판에 끌어들인 게 100% 문재인이다. 조국이야, 추미애와 그 다음에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내 이런 놈들 있지? 이름을 다 알아?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최강욱 이런 놈들 썩은 밤톨 같은 놈들이 밤껍데기 같은 놈들이 중수수법을 갖다가 통과시키려 하자. 명분을 얻어서 출마를 하게 됐다. 그 과정이고.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언론에도 다 나왔으니까. 윤석열이가 요번에 대구 검찰청에 가가지고 직원들의 환영을 받고 또 직원들과 스킨십 하는 걸 보고 말하는 투를 보시면은 리더입니다. 마초 같은 기질이 있어요. 물론 검사 동일체로서 검사는 굉장히 검찰총장은 검사 조직에서 존경을 받고 쉽게 말해서 굴신을 받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보면 어깨 툭툭툭툭 치면서 말이죠. 반말하면서 일반 사회에서 그러면 큰일 나죠. 70년대 80년대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데 입으로 나오는 말은 명징하고 단순하다. 검수완박이라 그러니까 분패 완판이라고 받아쳤다. 그게 대선 출마 선언이고 그것이 앞으로 대선 구호가 됩니다. 분패 완판이다. 김영삼의 모습을 본다. 이 친구는 책 한 권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뚝 이야기할 적에 쉽고 축약적인 말로 간단하게 말을 한다. 대중이 딱 들으면은 무릎을 탁 칠 말을 한다. 응? 행동 보세요. 책을 읽고, 책 한 권을 읽고 말이야 한마디로 풀어낼 수 있는 구라 능력이 있다. 구라. 그죠? 후배들을 모아놓고 술자리에서 말이죠. 그 구라를 풀고 말이죠. 자중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다. 응? 검수완박에 대해서 검수완판이라고 받아치는 좋은 능력이 있다. 여의도 체질이다. 정치 체질이다. 정치인 체질이다. 그래서 일반 우리 그 잠룡들 또는 그거 이낙연이 보세요. 꼬재. 이정민이 보세요. 밤톨까지 툭툭툭 튀어나오고 이쪽에 보세요. 홍발정이 같이 그냥 이상한 말이나 해대고 남의 공격이나 하고 지는 짓꼬라지는 못 보고 유승민하고 원희룡 보세요. 페이스북이나 하고 윤석열이가 제가 그랬죠. 페이스북 정치는 안 할 거라고 말로 할 거라고 윤석열이가 툭툭툭 던져버리면은 그래 저거야. 환호하는 대중이 생겼다. 윤석열은 원래 정치인의 자질이 있었는데 감각이 있었는데 그 정치 본능을 깨운 것이 바로 문재인이란 놈이다. 그 드라마를 만든 것은 앞으로 윤석열이 드라마를 써가는데 그 드라마를 만든 것은 문재인이다. 그 떨거지들 최강욱,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장경태,
뭐 신성근인가 그런 고대부대 출신 그런 놈들이 아니다. 오로지 문재인이다. 그럼 윤석열하고 문재인을 치러 간다. 문재인을 치러 간다. 대권을 갖고 오지 못하면 자기는 죽는다. 윤석열이가. 문재인이도 대권을 뺏기면 자기도 죽는다. 그렇죠. 따라서 윤석열은 광야에서 깃발을 꼽아버렸다. 장검을 꼽아버렸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일반 시류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일반 시류에. 제가 뭘 그래도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몇백 명은 보시니까 그래도 10,000원도 보내주시고 10만 원도 보내주시는 분 계시니까 피를 토하면서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그럽니다. 윤석열한테 오글거미를 씌워서 수족을 다 잘라내고 윤석열을 쫓아냈을 적에 문재인을 1시간 만에 결제를 했다. 잘 가라. 바이바이. 근데 그게 1시간 만에 결제한 것이 며칠 만에 문재인의 목을 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 부메랑은 휙휙 돌아다닐 것이다. 응? 윤석열 입장에서는 문재인이가 자기를 수족을 자르고 자기 손톱, 발톱, 발목, 팔목을 다 잘라버릴 적에 숨이 막혔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윤석열은 거함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내고 신중하고 진중한 친구예요. 한 방에 그냥 문재인을 갖다 쳤다. 부패 완판. 그건 문재인이라는 소리지. 응? 지금 문재인이나 그 쫄따구 양아치들은 꾀지를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이 드디어 나갔다. 우리가 이겼다. 지게 나가봐야 야권이 저렇게 지지멸멸하고 제3지대를 노라니 제3지대니까 어쩌니 무당청인으로 갖다 지원하느니 당을 차리지 말아야 되니 또 저것들이 홍준표도 있어 국힘 쪽에 TK 뜰거지들도 있어 분명히 분열될 것이다. 그거를 막아야 한다. 우리는 그거를 막아야 한다. 윤석열이를 중심에 있었다. 윤석열이를 대적할 만한 야권 대권 주자가 현재는 없고 홍준표 같은 거 혹시 나오면 모른다. 근데 홍준표도 이제는 늦었어요. 윤석열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사법 장악해서 입법 장악해서 행정은 벌써 장악했어. 법을 자기들이 만들면 만들어 악법으로 다 통과시켜. 꾀죄를 부를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국민의 봉기는 일어날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오세훈을 밀어서 국힘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순간 광화문과 서울광장은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준비를 해야 한다. 단 태극기 세력은 빠져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최강욱이가 말이지 검찰총장 출마 방지법이 3월 8일까지다. 그래서 3월 8일 1년을 남겨놓고 그 전에 윤석열이 사표를 던졌다. 그런 짠짠한 거 신경 쓰나 사람 아니에요. 윤석열은. 그런 거 신경 쓰나. 그러니까 한심해 지금. 그리고 이 문재인이라는 놈 오늘도 그러잖아. 그 LH 사건 같은 거 저거는 큰 사건이죠. 벼락거지를 만든 거 아니야. 근데 LH 공무원 공기업들은 벼락 부자가 됐어. 그 LH보다 말이죠. 세종시가 더 커요, 여러분. LH는 지금 말이야, 알박기 전문가적으로 마저 투기를 한 거고, 세종시는 벌써 이득을 다 챙겼잖아요. 그거 조사해야 돼요, 세종시 공무원들. 세종시 공무원 공기업들 그거 조사하는 게 더 큽니다. 그 2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5억 됐어요. 몇 년 동안. 3배, 4배 올랐어요. 그게 더 커요, 그 투기가. 그 일반인들이 한 거 아니에요. 세종시 공무원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공기업 공무원들이. 그게 문재인 정권에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그건 LH 사태가 터지자 문재인이가 말이야. 검경 수사가 분리됐으므로 경찰과 국세청과 당인과 어디와 금융감독과 어디 해라 하도 조사만 해라. 잡아 넣으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나쁜 놈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덮으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긁고 나오잖아요. 박근혜 때도 5년 걸 조사하라. 2013년까지 조사하라. 이놈은 지가 그냥 물러날 때까지 지가 감옥에 갈 때까지 내 감옥 가는 것도 박근혜 때문이야. 그거는 맞아 임마. 박근혜 이명박을 내가 저번에도 감옥 가는 건 맞아. 그런데 이놈이 이제 물러날 길이 말이야. 1년도 안 남았는데 11개월 남았는데 이놈은 계속 박근혜 파리를 해. 그럴수록 박근혜 연호하고 박근혜 무죄다 하시면 안 돼요.
와신 상담. 문재인이 물러날 때까지 준비해야 돼요. 아, 참 한심한 놈이야. 진짜 더러운 놈이야. 그래서 모든 걸 갖다가 말이야. 막 우리나라를 갖다 이제 막 토공공화국을 이명박보다 더 만들어. 박근혜는 뭐 통화공화국이 없었고 이명박보다 토공공화국을 더 만들어. 박정희보다 독재를 더해. 그죠? 이 등신 같은 놈이 말이야.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는 말이야. 5.18이 생각난다. 비판을 해. 인권 보호한다. 홍콩 사태는 새끼가 한 마리도 하지 않더니 한심한 놈의 자식. 그리고 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왜 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여러분? 판단에 그 신문을 보면 7,000원, 6,000원 한다 그러는데 가보면은 9,000원, 10,000원 해요. 마트 가보면은 실제로 뭐 양파 한 알에 1,000원, 2,000원 해요. 양파 한 알에. 몇 년 전에는 감자 한 알에 1,000원, 2,000원 했어요. 쌀값은 2배, 3배, 4배 올랐을 거라 아마 3배, 4배. 우리 집도 마트 가서 장 보는 게 두렵다 그러더라고. 등심 100g에 2만 원이야. 한우 등심이. 600g 사야지. 식구 넷이 먹는데 600g 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죠? 국어TV 등심 되게 이야기하죠. 네 명이서 먹으면 2건이 필요해. 300g씩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적어. 나 같은 경우는 한 건을 먹어 치워버리니까. 그럼 2건만 사도 24만 원이야. 아니 뭐 밥 한 끼 집에서 먹는 게 24만 원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갈치 한 마리에 3만 원이야. 대구탕 한번 끓여 먹자 해가지고 가봤더니 제 은퇴자니까 이제 밖에서 잘 활동 안 하니까 대구 한 마리에 말이야 요 중간치가 2만 원이야. 모든 가공식품도 다 올라.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구는 비싸 못 먹어. 등심도 비싸 못 먹어. 그럼 삼겹살에도 먹어야 되고 갈치도 비싸서 못 먹어. 그럼 갈치도 저 수입산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그냥 52시간에 말이야 최저임금 해놓고 물가가 그냥 4년 만에 이제 막 올라가는 거야. 이제 정권 되니까 해먹자. 자영업자들 그 소상공인들 그 농수산물 중개업자들 해먹자. 이 정권 마지막이다. 해먹자. 안 오른 거 콩나물값뿐이 없어? 쉽게 말해서 유튜브 방송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거 어떡할 거야? 수입이 없는 그 저소득층은 나라에서 몇십만 원씩 1, 200만 원씩 던져주니까 저항을 못하는 국민으로 변해가고 있고 65세 이상은 나라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막 그렇게 주고 또 은퇴자들 연금 받는 공무원 공기업 놈들은 300만 원씩 받고 군인 이놈들 교사들은 그렇게 받으니까 거기다가 돈을 더 줘. 정할 못하고 계사로 받아먹는 상태로 지금 변했다 이거죠. 그걸 노린 거죠 문재인이가. 그런데 국가는 파괴되고 있고 국정은 농단되고 있어. 그래서 덩신한테 지배받는 국민이 돼 있어요 우리가. 덩신한테. 고고TV는 세금 때문에 돌아버리겠고 은퇴자인데도 세금 때문에 돌아버리겠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금을 감당해야 되나 팔려도 팔리지가 않고 국정 덩신한테 우리가 꼼짝 못한 상황에 빠졌어. 근데 선거는 귀신이래 이놈이 문재인이. 그래서 이걸 하려면 선거혁명으로 안 돼요. 먼저 나갈 게 국민 봉기가 필요한데 돈 뿌려서 다 잡아놨어. 그래도 20대가 나가야 돼. 20대들은 돈만 쫓아다니는 인생들이야. 근데 조건은 갖춰주고 있다. 집단 이성은 절대 무기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 힘, 시티즌 파워.